그들이 운다. 기억해야 할 역사, 잊지 말아야 할 사람, 그들의 만남과 그리움을 담은 뮤지컬 고스트 메모리 많이 보러 오세요. 아 맞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4년 2월 10일부터 19일까지 한성대 입구역 2분 극장 꿈에서 만나요. 뮤지컬 고스트 메모리. 거의 브라더스의 디렉터스 컷. 경고. 스포일러가 싫으신 분들은 청취를 피해 주시거나 영화를 관람하신 뒤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200회까지 진행되는 영화 팟캐스트 껐다꺼이 브라더스의 디렉터스 컷, 어느덧 무려 바야흐로 194편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좋습니다. 194. 느낌이 좋은 숫자예요. 이거를 끝내고 나면 유쾌한 일만 남았죠. 아유, 그렇네요. 네. 저녁일수 기다리는 병장의 마음으로 한 편 한 편을 잘 하고 있습니다. 지긋지긋한 군대 시간 이야기. 정말 안 가죠. 되게 사람이 호인으로 변한다고. 아, 그렇지요. 네. 좋습니다. 오늘도 같이 하는 멤버들 소개와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 감독님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안 유명한 감독이라 안 감독입니다. 람쥐. 예, 오늘 또 안 감독님으로 들리네요. 예, 귀엽네요. 우리 그분을 추모하며 네? 앙팡팬이. 앙드레김님 얘기한 줄 알았어요. 아니 그분 거기서는 행복하길. 앙팡팬님 예. 잘 지내시고 계시겠지요. 두문불출, 팔불출. 육아로 인해서 예, 육아 파이어. 예, 올인을 하고 계십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뭐 지내셨어요, 참? 그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최근에 하식스가 맥주캔만한 게 나왔습니다. 처음 듣는 얘기인데. 네, 근데 더 웃긴 게 이게 요즘에 이제 마케팅 하려고 2+1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카페인의 무서움을 체감하게 되더라고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몸이 마탱이가 한번 가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예전에 무슨 작업을 할 때 갑자기 급하게 일을 해야 돼가지고, 사람이 밥을 먹으면 배가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졸려요. 네. 그래서 그때 작업을 빨리 하려고 밥을 안 먹고 견과류와 포카리의 하식스를 타가지고 먹으면서 보름인가 작업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때 몸이 완전 맛이 갔죠. 왜냐하면은 그 바카스 유명한 말 있지 않습니까? 그날의 피로는 그날에 푼다. 네. 아닙니다. 그날의 피로는 내일로 미루는 겁니다. 근데 하식스는 그 바카스보다 더 많은 카페인이 들어가 있죠. 예, 그래서 엄청나죠. 한때 그 에너지 드링크라고 하죠. 그게 처음 나왔을 때 PC방에서 난리가 났었어요. 다 그거 먹으면서 롤하고 피파하고 맞아요. 막 이랬던. 근데 야근하는 분들. 네, 근데 그게 이제 젊으니까 괜찮죠. 여러분들 30대고 40대고 앞자리 숫자 바뀌면은 하루가 다릅니다. 있을 때 챙기십시오. 네, 여기까지입니다. 있을 때 하식스 챙기시고요. 있을 때 잘해. 나만 생각이. 네. 아무튼 이상한 노래네요. 오승근 씨. 좋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띵동 해백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알림이 해백입니다.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요즘 정신없는 와중에 최근에 그 집에 갔는데 우편물이 하나가 와 있는 거예요. 편지가. 네. 네, 이 그래서 편지는 영국에서 그건 아니지만 비슷한 느낌의 대통령실로부터. 진짜요? 네. 그 제가 예전에 그 이제 선거철에 예. 좀 아는 분 일을 도와주기 위해서 선관위 관련된 일을 좀 도운 게 있었는데, 그때 그 뭐 감사장 이런 걸 보내준다고 했었었거든요. 근데 안 보내주셔서 뭐 일하는 사람 많으니까 그렇겠지 했는데 이제 새 인사 겸 해가지고 이렇게 보냈더라고요. 물론 뭐 뭐가 그게 좋은 대통령이 거 썼는지 있나요? 뭐 이런 건지 모르겠지만 좋은 게 들어 있나요? 그걸 기대하고 열어봤지만 네 그냥
편지만. 예. 네. 지난번 경문이 들어있었군요. 경문. 우리 지난번에 그 얘기를 안 했네요. 그 한나 선배가 최수빈한테 손에 왕자 써줘가지고 대통령 된 얘기. 누구요? 한나 선배가 아, 손에 네. 왕자 써줘가지고 네. 거기에 농구 왕이 되지 않습니까? 돈의 넘버원이라고 네, 써놨죠. 넘버원 가드. 네. 네. 나는 거기에 김인호 남아요라고 써있을까봐. 전 솔직히 전 뭐 생각했냐면은 예. 전화번호를 반만 적어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기면 나머지 알려주겠다. 네. 돈의 넘버원이죠. 네. 송태섭은. 좋습니다. 하여튼 좋은 거 받으셨군요. 네. 그래도 뭐 좋은 네, 거 받은 받을 거니까. 음. 사실 없는데 예, 이게 또 직접 받아보니까 느낌이 좀 색다르긴 그죠. 이게 하더라고요. 범칙금 이런 거보다 훨씬 기분이 아, 좋죠. 그럼요. 예. 네. 오늘 절대시계 한번 찾아야겠어요. 좋습니다. 그럼 저는 이 방송의 메인 호스트이자 숙주 이 감독 AKA 강추 원추 미스터 추 니 입술의 추고요. 아 저는 혹시 그 유튜버 중에 우마라고 알아요? 그때 말씀하셔서 알고 있습니다. 벌레 먹는 유튜버? 네. 아, 있어요. 난 내가 제일 싫어하는 유튜버인데 네. 해충이나 그 유해 동물들을 잡아다가 요리를 해서 레시피 자기만의 레시피를 해서 그걸 먹어요. 근데 바퀴벌레, 뉴트리아, 막 심지어 그 우마가 이름인데 또 우마네. 우마리카노라고 해가지고 그 약간 변에서 나온 그 엑기스로 커피를 다리거나 막 그러니까 생각만 해도 더럽고 혐오스러운 이런 콘텐츠를 만드신 분입니다. 얼굴 빨간 가면 쓰고 한데 이분이 아니 그러니까 조회수가 막 300만, 400만, 몇 천만짜리 조회수 영상도 있고, 그러니까 그 이런 자극이 재밌는 거죠. 아마 그래가지고 인기인데 그 피지컬 갤러리 운영하는 김계란 씨가 그러니까 같은 유튜버 중엔 유명해요. 우마하고는 협업하면 안 된다라는 합방하면 안 된다라는 뭐 이런 게 있는데 김계란 씨가 어떻게 하다가 우마 씨랑 해서 합방을 하고 하면서 이번에 방송을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 아마 지금 방송 유튜브 나가고 있을 텐데 옛날 그 가짜 사나이 같은 것처럼 해서 제목은 우마 게임이고 그래서 뭐 유튜버나 뭐 전문직인 사람들을 오징어 게임처럼 다 모았어요. 초대장을 해서. 그래서 게임을 해가지고 지면 이 우마가 만든 레시피의 음식을 먹어야 되는. 그리고 탈락을 하고 맨 최후에 살아남는 한 명만 음식을 먹지 않고 그 사람은 상금을 타는. 그러니까 뭐 오징어 게임 같은 양식이긴 한데 여기에 그 우마라는 어마어마한 존재 캐릭터가 들어오면서 그 예고편을 보면 그 벌레들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이 게임 장면 자체에도 막 메뚜기 막 이런 것들 막 곱둥이도 나오나? 하여튼 그래서 그거를 또 먹어야 하는 벌칙이 있으니까 솔직히 먹는 거 같고 장난치는 거 같고 좀 누군가 불쾌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어마어마하게 충격적인 이런 이벤트 게임을 유튜버 방송에 하나 하고 있어가지고 그냥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속상하네요. 예, 저도 볼진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런 게 왜 인기가 많지? 내가 안 할 거니까. 옛날 그 제게스 무비 아시죠? 스턴트맨들이 막 서로 막 괴롭히고 하는 거 약간 그런 걸 보면서 느끼는 카타르시스가 분명히 있긴 있나 봅니다. 이게 과학적이거나 이런 그런 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하나가 저는 그래서 나는 안전하니까라는 그 안심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연예인들 몰래 카메라 보는 것 같은 느낌일 수도 있겠지요. 아무튼 추천해놓고도 영 찝찝하네요. 아무튼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또 오늘 문화 알림이 소식이 있나요? 해외 왔어요. 오늘은 이제 요 방송 나가고 난 이후에 이틀 뒤에 개봉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네, 그 뭐죠? 정주리 감독의 정주리? 다음 소희. 따라와 따라와 왜 안 와? 그 정주리요? 네. 아닙니다. 동명이인이군요. 그 도희야 알아요. 한 감독인데 이창동 감독 조 감독 출신. 네. 이번에 다음 소희라는 그 영화가 개봉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해외에서 굉장히 평이 좋습니다. 이거 그 뭐죠? 이탈리아의 핑야오 국제영화제에서 최우수 작품상 탔고 또 칸 영화제 비평가 주간 폐막작 선정인데 한국 영화 최초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제 기억에
작년 부산 영화제 저희들 같이 볼 때 다음 소희가 네. 있었거든요. 그 영화 중에 네네, 맞죠, 있었습니다. 맞죠. 네네, 근데 맞습니다. 저희가 보진 않았는데 못 봤는데 저희는 네. 오픈 더 도어를 봐버렸죠. 네. 어떻게 뭐 원더걸스 얘기인가요? 아 이게 만두 소희, 실화를 그럼 만두 소희. 네, 실화를 바탕으로 음. 만든 영화더라고요. 이게 2017년 사건인데 그 콜센터로 현장 실습 갔던 예. 대학생이 이제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맞아요. 사건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아, 네, 이거를 재조명을 해서 이제 배두나 씨가 경찰로 나오고 배달 씨 이번에도 나오는군요. 네, 그리고 김시은 배우가 이제 요 소희라는 학생으로 나와서 이거를 교차로 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이렇게 알아가는 그런 내용을 좀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2월 8일 날 개봉을 하고 네, 지금 해외에서 어쨌든 굉장히 좋은 반응을 이끌고 있습니다. 예. 다음 소희 네. 한번 기회 되면 좀 봐야겠네요. 제목이 되게 상징성이 있네요. 네. 예. 아무튼 왜 다음 소희 다음 사람 이런 것처럼 계속 그러니까 소희라는 사람이 계속 다음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 현장이 바뀌지 않는다는 어떤 계속 예. 반복되는 그런 수레바퀴 게 아닐까. 같은 예. 그런 얘기 같군요. 좋습니다. 농담할 영화가 아니었네요. 네. 죄송합니다. 예, 저 모르는 영화였기 정말 때문에 모르고, 네. 아무튼 해외에서 그렇게 이슈가 되고 있으니까 국내 정식 개봉이 2월 8일에 되는 네, 2월 거고요. 8일입니다. 네. 이게 감정노동이라고 하잖아요. 이건 맞아요. 전 세계적으로 같은 것 같아요. 네. 네. 하고 콜센터 이슈는 꽤 많이 그쵸. 쓰는 것 같고 하고 힘든 것 같아요. 이게 그 특히 욕하거나 뭐 음담 패설도 그렇고 이게 내가 보이지 않는 대상이라고 함부로 대하거나 그런 사람들하고 많기 요즘에 때문에. 자꾸 화를 여기저기 풀 어떤 창구들을 찾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사람들이 그리고 그게 있더라고요. 뭐냐면은 그 직종에 있는 사람이 그런 경우도 있대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뭔지 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호스티스가 예. 호스트바에 가서 예. 자기가 당했던 걸 똑같이 하는 것처럼 자기가 TM인데 TM 연락해가지고 텔레마케터. 뭐 그런 경우도 있고 네. 꽤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럴 수 있죠. 네. 아유, 정말 안 좋은 쪽으로 풀리고 있는 것 네, 같아요. 좋습니다. 하여튼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또 오늘 이제 그 축구 얘기 있나요? 네, 있습니다. 안 감독의 아더슨 네, 오늘은 수비 얘기하겠습니다. 수비요. 네. 공격은 골인 뻘인데 네. 수비는 뭘까요? 네, 수비는 어쨌든 한 번은 뚫리니까 입니다. 어쨌든 한 번은 뚫리니까. 네, 뭐냐면 창과 방패 얘기를 하죠. 모순이라고 하죠. 예.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창과 방패를 팝니다. 네. 어느 게 더 비쌀까요? 비싼 거요? 네, 창과 방패를 팔 때 어, 창이 비쌀까요? 방패가 비쌀까요? 방패가 비쌀 것 같은데요. 전 창. 그죠? 예, 그냥 창이 비쌉니다. 실제로요? 네. 왜냐면은 축구도 마찬가지예요. 공격수가 제일 비쌉니다. 아. 네. 하여튼 공격 무기가 수비하는 것보다 네, 비싸다? 무조건 그거는 다 비싸게 돼 있고, 그러니까 공격 무기가 더 많이 팔리는 것도 사실이고 그죠, 방어 그죠, 그죠. 무기보다는 공격은 최고의 방어니까. 네,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수비수가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메시의 스턴건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스턴건이 그거지 않습니까? 전기총. 예, 맞이지. 뭐냐면은 메시가 너무 재빠르니까 수비수가 어이없이 나가 자빠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세계 어느 유명한 수비수도 한 번은 그 장면이 나와요. 근데 제일 열받는 게 뭐냐면 꼭 실점할 때 나오니까 너무 뛰어난 수비수도 바보가 되는 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축구라는 게 그렇습니다. 못 넣으면은 못 이기잖아요. 안 먹으면은 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수비가 되게 비쌀 것 같은데 승점이라는 게 이래요. 이기면 3점, 비기면 1점, 지면 빵점이잖아요. 네. 무조건 골을 넣으면 3점을 가져갑니다. 하지만 안 먹히면은 1점 아닌 빵점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공격이 이득을 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알아두시면 제일 좋고 수비수가 아무리 화려하고 멋있고 뭐 난리를 쳐도 한 번은 뚫려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안타까움이 있는 거. 그래서 골키퍼가 몸값이 제일 적어요. 아무리 그래요? 잘해도 골키퍼는 어느 이상 올라갈 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여러분 골키퍼까지 얘기하자면은 골키퍼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뭘까요? 슈퍼 세이브? 뭐 이런 거 다 있잖아요. 아닙니다. 클린시트. 클린시트가 뭐예요? 무실점. 아.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 야외화 아시죠?
짤이 있습니다. 야외와 검색하면 나옵니다. 야, 왜 와? 네, 이거. 이훈재가 소리 지르는 거 있어요. 아. 우리나라가 수비를 제일 잘할 때가 이훈재 할 때였는데 왜냐면 그냥 지랄지랄합니다. 그러니까 이훈재는 그렇게 얘기해요. 어차피 절반은 못 막어. 두 번째, 내가 골을 먹은 건 수비 잘못이라고. 근데 그게 맞아요. 마인드, 예, 그죠. 아니 그 끌 때는 혼자 막을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11명이 하는 거. 예. 그러니까 지금 나폴리가 잘 나가는 이유도 김민재가 잘해서 잘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생각해봐요. 10명이 뛰죠. 11명이 뛰지만 한 명 골키퍼니까. 근데 얘 한 명이 2명 역할을 해주면은 한 명이 더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공격 기회가 더 많이 나오죠. 그래서 박지성이 극찬을 받은 언성 히어로라는 표현 자체가 박지성 때문에 거기 나온 건데 뭐냐면 박지성 활동량이 저 정도 뛰잖아요. 한 명이 더 뛰는 효과가 나온대요. 2개의 심장. 네. 아하. 진짜 두 개일지도 몰라요. 근데 그 정도. 그다음 또 하나가 요즘에 발밑이라는 표현 아세요? 발밑이 좋다. 몰라요. 이게 뭐냐면 골키퍼한테 쓰는 표현인데 발밑이 좋다는 게 패스를 잘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최근에는 옛날에는 골키퍼가 하면은 뻥 차가지고 날아갔잖아요. 네. 지금은 패스부터 맞아요.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왜 하냐면은 이거 알아두시면 좋은 게 골키퍼가 발밑이 좋잖아요. 그럼 수비수 하나가 추가된 효과가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한 명을 더 올려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맨시티라는 팀을 보면은 그 에데르송이라는 골키퍼가 있는데 좀 못 막아요. 근데 얘를 왜 자꾸 주전으로 쓰냐면 얘가 발밑이 좋아요. 그래서 전술적으로 내가 좋네요. 한 명을 예. 더 쓰는 효과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에데르송을 쓰고 박지성을 쓰면은 4명. 13명이 뛰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좀 그러니까 이런 걸 몰라도 그냥 걔네 쓰는 데는 이유가 있지. 그리고 수비는 한 번은 뚫려. 이렇게 하시면 좀 더 네. 아는 척을 하실 수 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개인적인 궁금함인데 음바페랑 홀란드? 네, 홀란드. 예. 음란대전이라고 들었는데 네. 누가 더 잘합니까? 얘를 지금 그거를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은 게 스타일이 달라요. 첫 번째. 근데 두 번째 음바페가 잘해요. 예. 문제는 홀란이 잘하는데 홀란을 지금 가르치는 감독이 펩이라고 해서 그 바르샤도 그러니까 명장이에요. 근데 지금 점점 이 사람이 바보가 병에 걸렸다고 하죠. 예, 중요한 무슨 병? 명장병. 아, 그래? 중요한 순간 이상한 짓을 해가지고. 명장염 이런 거네요. 예. 명장염처럼.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이 사람이 약간 좀 문제가 생긴 게 홀란은 예. 골을 넣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골을 넣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궁금하네요. 전술이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있잖아요. 내가 전술을 잘 못 짰어. 근데 내가 이겨. 왜? 홀란이 골을 넣으니까. 그러니까 이 전술이 나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상한 짓을 해서 예를 들어서 야 너 수비수인데 올라가 봐. 근데 골을 넣어. 그러면 내가 맞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최근에 펩이 그러고 있어가지고 맨시티가 원래 프리미어리그 그냥 우승하는 팀인데 지금 못 그러고 있어요. 네. 오히려 안 좋군요. 혼란스럽군요. 네, 걔가 너무 잘하니까. 근데 더 아쉬운 건 뭐냐면 얘가 노르웨이 출신이에요. 예. 노르웨이는 월드컵 출전을 못 합니다. 예, 그래서 못 봤어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면 너무 잘하는데 나라적으로 못 받아주는 거죠. 야, 그러니까 그건 좀 아깝네. 안타까워. 근데 그의 반면 음바페는 지금 프랑스, 예. 저 파비앙이라고 그 사람이 얘기하는데 프랑스에서 가장 영향 있는 사람이 마크롱이 아니라 음바페랍니다. 그럴 수 있죠. 그 전화까지 했잖아요. 이적하려고 했을 때 마크롱이 전화해가지고 이적하지 말라고 부탁한다고. 그래서 월드컵 졌을 때 이렇게 안 하려고 하니까 음바페가 무시했구나. 그게 뭐냐 그 급이에요. 자기가 영향력이 더 세니까. 프랑스 사람들 자체가 그렇게 생각을 한대요. 네. 아, 음바페가 더 중요하다. 예, 그렇다고 합니다. 또 하나 정보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골대녀 보십니까 최근에? 요즘에 안 봐요. 예. 못 봤어요. 네. 저 FC 아나콘다 제가 제일 좋아했던 팀이 탈락을 해서 사라졌어요. 예. 근데 새로 나온 팀이 나왔는데 예. 이분들이 유튜버들입니다. 그럼 전에 한번 얘기했던 축구 잘하는 분. 아니야 그분 말고요. 그분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 이순환이라고 해서 정희수 씨 그분 나오고 히브뜸이라고 해서 그분 나오고 아, 예. 뜸. 운동 예. 알아요. 맞아. 그래서- 김계란이랑 같이. 맞아요. 시무뜸 아닌가 원래? 그러니까 심으뜸인데 아, 예. 히브뜸으로 예, 활동하고 뭔지 있어요. 알것 근데 같아요. 지금 그래서 그 팀으로 짜가지고 이게 재밌겠다. 그 팀이 11번째 팀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엄청 다시 세겠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슈도 돼요. 공중파와 그죠. 유튜브가 예, 뉴미디어가 합체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봐요. 이게 아마 어떤 시너지를 줄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자, 얘기 잘 들었고요. 네. 축구 얘기 나오니까 역시 통제가 안 되는 거죠. 혼자 그냥 무한 질주하는 거. 우리가 그거 스턴건 맞은 것 같았어요. 네, 너무 좋습니다. 아우토반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또 이번 전반전 최고의 중요한 프로죠. 추초의 명화 시작하겠습니다. 추초의 명화. 자, 오늘 좀 쉬시고 잠깐 숨 좀 돌리시고
이제 이번 주에 볼만한 영화 한 편씩 소개시켜드릴게요. 해백님 뭐 갖고 왔어요? 저는 또 인도인가? 아닙니다. 이번엔 차도로 가네. 다행이다. 비인도적으로. 예. 네. 저는 작년에 전주국제영화제 때 봤던 영화인데 윤신혜가 사라졌다. 한 영화입니다. 배우가 누구죠? 장윤주인가? 이주영 배우하고 네. 그리고 윤신혜. 윤신혜 배우도 나중에 나오고. 예, 가수 맞죠? 네. 예. 그리고 오민혜 배우님이 그 역할을 하셨고 맞아. 이게 소재가 일단 좀 독특한 부분은 이제 이미테이션 가수를 약간 조명을 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너후나 같은 예전에 주용필 네. 이런 거죠. 네. 그래서 윤신의 이미테이션 가수로 활동하는 이 엄마와 그리고 유튜버로 활동하는 딸의 갈등과 그리고 이제 엄마는 윤신혜를 찾으러 떠나려고 하고 우연히 엄마를 방송에 이제 출연을 시켰는데 유튜버 갑자기 떡상을 하니까 딸도 그런 목표를 가지고 윤신혜를 실제 찾기 위해서 그래서 가는 곳마다 윤신혜 이미테이션 가수를 계속 만납니다. 윤산혜 뭐 막 이런 식으로 이름 다 바뀌어 있는 연신혜, 윤개천 뭐 연신혜. 네, 실제로 그런 양성하는 학원도 가고 그래서 그런 과정들에서 모녀의 어떤 그런 사랑 이야기도 나오고 네. 소재도 재밌고 또 배우들 연기가 또 워낙 좋으니까 이주영 씨 좋아요. 네. 그리고 이참에 윤신의 가수도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되게 네. 우리나라 역사 대표곡이 뭐죠? 공부하세요. 공부합시다. 열심히 공부하세요. 몰라요? 저는 잘 딸 차이 얼마 안 나는데. 취향 차이겠죠. 네, 그리고 이건? 예. 마지막 그러니까 최근에 활동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게 김태원 씨랑 같이 예. 저기 콜라보 하셔가지고 노래 부르는 것도 있고 이제 실력파 가수십니다. 이름을 상당히 많이 들어봤는데 네, 노래가 맞습니다. 딱 떠오르지 않네. 네. 저희 세대 때는 알고 아무튼 있죠. 윤신혜가 사라졌다. 네, 지금 왓챠랑 뭐 TV 이런 데서 이미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예. 있군요. 좋습니다. 저는 이번 서치 쉽게 하겠습니다. 투 말고요? 2가 이제 개봉을 이제 했기 개봉- 때문에 사실 그것 때문에도 하는 건데 나는 사실 이게 2가 나올 필요가 있고 2가 재미가 왠지 없고 그냥 약간 아류작일 거라 생각했는데 2도 평이 나쁘지 않고 좋아요. 그래가지고 야, 이 소스로 이 편까지 만들어낸다는 게 참 신기하고 그렇죠. 저는 일회성으로 끝날 이벤트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약간 블레어위치 프로젝트 뭐 이런 것처럼. 근데 생각보다 2도 잘 나가고 있어가지고 그리고 제 영화를 본 제 기억 경험상은 가장 신선한 영화 중 한 편이었어요. 어떤 문법이나 이런 것들을 파괴하고 재미나 이런 것들도 그렇고 해서 소치는 아직 안 보신 분들이 있다면 얼마든지 보내드리고 싶은. 2가 엄마 네, 맞아요. 실종인가요? 네, 엄마 그 실종. 같은 가족의 엄마 그 실종인가요? 아니 다른 가족. 아, 네, 다른 다른 건 것 가족에. 같아요. 전 몰랐다가- 전애가 존조였나 네, 남자친구. 네. 몰라다가 요번에 그 슬럼프 보러 갔다가 예고편에 나와서 봤습니다. 옆에 벌써 그 우리나라 그 공개됐군요. 누구죠? 엑스맨에 나왔던 근데 우리나라 그 외국인 배우? 다니엘 헤니? 네, 맞아요. 그 친구 나오고. 다니엘 헤니가 나와요? 나와요. 예. 공조 2에 나온 그 다니엘 네, 헤니? 맞아요. 예. 그래서 어. 뭐야? 근데 타이틀이 너무 웃겼어요. 홍보 문구가 이번엔 엄마다. 그 뭐야? 마사? 한국 마사회에서. 예. 다니엘 헤니 정말 잘생겼어. 옛날에 삼순이 때 나온 다니엘 헤니는 네. 정말 야, 어디서 저런 사람이 있나. 하지만 저는 엑스맨에 나온 울버린에 충격 나왔던. 뭐야? 아, 다니엘이가 3순위 때 나왔었나요? 그쵸, 예, 거기 거기 나왔죠. 그게 데뷔였어요. 현빈이랑 현빈 해서. 라이벌로. 그때랑 또 네. 그렇구나. 삼순이를 좋고 서로 좋아했죠. 네. 참 잘 만든 드라마예요. 천하의 B가 이제 편빈이었죠. 약간 엑스맨 얘기 나오니까 그냥 약간 곁들여서 얘기하면 그 키 호이칸 배우 제가 너무 좋아하는데 네. 골든글로브까지 수상을 했고 하고 얼마 전에 이제 크리틱 초이스라는 뭐 영화 시상식이 있었는데 드라마에서는 우선은 우리나라 드라마는 우영우만 초청이 됐었고 근데 이제 한국 관련 거는 파친코가 대상을 탔어요. 드라마 보면서 제일 큰 상을 타가지고 엄청 이슈가 됐고 또 하나는 거기서도 이제 데니엘스가 작품상을 탔어요. 그 에브리싱 에브리웨어 올 에트 원스 받는 감독이 그 작품으로 타가지고 좀 기분 좋고 근데 키오이칸이 이제 골든글로브도 타고 제가 보기엔 2월달 오스카의 나무 조연상은 키오이칸입니다. 그거는 저는 픽스라고 우선은 하고 가고 500원 걸고요. 여우주연상이 양자경이냐 케이트 블랑쳇이냐 두 개거든요 지금 둘 다 근데 케이트 블랑쳇 너무 많이 타가지고 그리고 양자경이 타면 아시아계 최초 수상자 맞나? 그럴 것 같아요. 선생 아니에요? 오스카 탔나요? 모르겠어요.
오스카고 물어본 거예요. 탔네요. 네.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먼저 했습니다. 네. 하여튼 키호이칸 배우가 저는 응원하고 있는데 무조건 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아무튼 그런데 그 키호이칸 배우가 그 영화 후니스랑 아역 영화에다 접고 이제 스턴트 디자이너 쪽을 하고 스턴트맨 같은 걸 했었어요. 근데 2000년도에 만든 엑스맨 영화에서 그 크레딧이 올라가진 않았는데 그때 스턴트 울버린이랑 싸우는 상대역 같은 걸로 이제 스턴트맨 하고 있는 그 스냅 사진이 최근에 공개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로키 시즌 2에 캐스팅이 됐어요. 마블에 공식적으로 이제 마블에 들어가게 됐는데 옛날에 무명으로 스턴트맨으로 거기서 작업하고 있는 사진이 있어가지고 그 사진을 보는데 이것도 좀 감회가 되게 좀 남다른. 그때는 배우도 아니고 스턴트맨도 이제 크레딧을 올라가지도 못하는 스턴트맨이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메인 롤을 된 거니까 2000년이었으니까 20년 만에 얼마나 이분은 행복할까라는 생각이. 인생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예. 라고 포기하지 생각하면서 마세요. 안 감독님 영화 추천해 주세요. 저는 그녀의 연기라는 작품을 저기 단편 영화입니다. 연기는 그 연기인가요? 그 연기인가요? 액팅. 예. 여기 우리 탕서방 김태형 감독님이 만든 중단편이죠. 30분짜리 영화고요. 공효진하고 박희순 씨가 나옵니다. 오. 네, 그래서 내용이 그러니까 이게 2012년 작품이거든요. 근데 이게 공불리라고 하잖아요. 공효진을 네. 그 이미지가 이제 구축되기 시작했을 때 찍은 영화인데 스토리는 간단해요. 서울에 사는 여자, 서울 여자 영희라는 사람이 제주도에 사는 남자 철수를 만나러 갑니다. 왜냐하면은 철수가 애인 대행을 구한 거예요. 그래서 애인 대행을 하러 갔는데 그래서 이제 그걸 하러 가서 벌어진 에피소드인데 약간 로맨틱 코미디라고 봐도 무방한데 뭐냐면 갑자기 철수 아버지가 급히 위독해지십니다. 네. 그래가지고 찾아가가지고 아버지랑 영희가 둘이 남아있는데 병실에서 여기서 공효진 씨가 아주 귀엽고 다채로운 모습을 딱 보여줘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시큰둥했다가 그 과정에서 뭔가 코미디한 상황도 벌어지고 지금처럼 박희순 씨가 쉰 목소리만 내는 연기를 할 때가 아니라 조금 다이나믹한 연기를 하셨을 때 그때 모습인데 박휘순 아니죠? 박희순. 국정어릴 때 자꾸 이분이 아니라 하여튼 항상 헷갈려요. 네, 알겠습니다. 그 돌고래 유괴단인가 거기서 맞습니다. 활동하고 계신 박희순 씨 그분입니다. 그 예진아 씨랑 결혼하셨죠. 예. 그래서 근데 이 영화가 에피소드는 되게 간단하고 30분짜리인데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아기자기해요. 처음에는 남녀 간의 티격태격이 있다가 이제 아버지 얘기 나오면서 감동적인 코드도 있고 깔끔하게 거기서 공효진 씨가 그 연기를 보여줘요.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한. 그래서 그녀의 연기거든요. 그래서 요거 한번 여기 딴 게 아니라 이거 유튜브에 검색하시잖아요. 떠 있습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되게 재밌습니다. 좋습니다. 저희 팟캐스트 링크도 올려드릴게요. 네. 그녀의 연기 안감독님 요거를 좀 단편이나 이런 거 조금 밀어붙이시네요. 그녀의 연기 그리고 해백님의 윤신혜가 사라졌다 그리고 저의 서치까지 소개시켜드렸고요. 전반전은 우선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